건율의 토이스토리 컨토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건율이 생일 축하합니다. 색이다. 오늘은 아들 생일상을 차려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차릴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전에 가서 카포 케이크를 사왔고 우대갈비를 사왔어요. 미역국에 들어갈 홍합, 이렇게 해서 건율이의 7살 생일상을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생일 파티해. 어서 생일상을 차려야지. 차릴게. 그리고 나도 도와줄래. 갈비, 찰밥, 찰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늘, 바지락, 미역에 들어갈 전복, 우대갈비, 홍합. 제 영상 시청자를 보면 35세에서 44세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남자. 아빠들 아니면 아빠 핸드폰으로 보는 건율이 친구들이겠죠. 제가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생일 요리를 알려드리러 한번 가볼게요. 먼저 홍합 전복을 삶아서 위에 올라오는 거품은 걷어내요. 다 삶은 홍합과 전복은 건져내서 까줄 겁니다. 요리는 불도 쓰고 칼도 있으니 위험해요. 꼭 엄마 아빠 함께 하세요. 건율이와 함께 홍합과 전복을 깝니다. 홍합 껍질을 집게나 숟가락으로 쓰면 좋아요. 까다 보면 이렇게 작은 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 여기에 전복이랑 바지락도 있어요. 전복은 내장과 이빨은 빼주세요. 이번엔 마늘 꼭지를 잘라줍니다. 마늘 꼭지 부분에는 미량의 독성과 함께 농약이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마늘 다지기로 다져줄 겁니다. 없으면 하나 구입하시면 편리합니다. 요리와 육아는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다음엔 들기름을 살짝 팬에 부어줍니다. 참기름을 쓰셔도 됩니다. 팬이 달궈지면 간장을 태워줍니다. 홍합 국물이 충분히 간이 되어 있으니 간장은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간장을 살짝 졸이면 풍부한 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이야르 반응은 다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건 마이야르 반응을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구우면 맛있어진다는 겁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야채나 과일, 해산물 등 모든 음식물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장도 미역도 마늘에 구울 때 맛이 더 풍부해지는 거죠. 옛날엔 위험해서인지 아이들이 요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엄마 아빠의 적절한 가이드 내에서 참여하고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율이도 종종 작은 의자를 들고 와서 요리하는 모습을 켜보곤 합니다. 마른 미역을 물에 넣으면 지금 볶는 미역처럼 불어나는데 이건 건율이가 30분 동안 손으로 직접 주물거리며 불린 미역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태렁이는 게 없네요. 그리고 아까 손질한 전복, 홍합, 바지락을 함께 볶아줍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홍합 끓인 물을 부어줍니다. 이 아래에는 껍질 등 모래가 있으니 밑에 가라앉은 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볶아준 미역을 함께 넣고 다시 끓입니다. 국물을 떠서 팬에 부으면 붙어있는 미역까지 깔끔하게 다 떼어집니다. 그리고 끓여주면 미역국 끝. 다음은 감바스를 해볼 겁니다. 먼저 냉동 새우를 준비합니다. 새우는 조리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걸 사면 먹을 게 없습니다. 큰 걸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냉동된 걸 바로 쓰진 않고 해동을 해줍니다. 그릇에 새우를 담고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은 얼린 새우를 더 빨리 녹게 하고 새우에 간이 배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우가 어느 정도 녹으면 물기를 닦고 소금과 후추를 뿌립니다. 아, 이건 건율이를 시켜야겠군요. 친구들도 이런 건 직접 해봐도 좋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새로운 바이트롤이 아니긴 하지만 됐어. 이제 후추 올려. 다음은 또 마늘을 잘라줍니다. 마찬가지로 마늘 꼭지를 잘라줍니다. 집에 중식도가 있어서 저는 주로 중식도를 씁니다. 중식도를 쓰는 이유는 마늘을 자를 때 편리합니다. 저는 요리를 배우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건율이 밥 차려주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빨리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자연스레 다루는 속도가 올라가고 이런저런 레시피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목표는 건율에게 엄마가 한 것보다 아빠가 한 게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직은 엄마 요리가 최고라고 합니다. 마늘을 다 잘랐으면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릇에 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쁘게 담아놓는 게 보기 좋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물을 가지고 요리할 땐 시간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해야 되고 그때 재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요리가 엉망이 됩니다. 이제 올리브 오일을 부어줍니다. 새우가 잠길 정도로 해야 하니 많이 부어주세요.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다고 하니 많이 부어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은 기름 요리를 할 때 기름이 튀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셔야 합니다. 방금 뿌린 건 트러플 오일입니다. 트러플은 호불호가 있으니 옵션입니다. 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마늘 향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마늘 말고도 페페론치, 아스파라거스 등 원하는 야채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제 새우를 넣어줍니다. 새우에 오징어, 관자 등 여러가지 해산물을 넣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소세지 넣어도 됩니다. 새우가 두꺼워서 오래 볶아주었고 새우 크기에 따라 조절하셔야 합니다.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면 더 좋습니다. 없으면 안 뿌리셔도 됩니다. 노랗게 될 때까지 볶아주면 감바스 끝. 이번엔 우대갈비입니다. 마침 집 앞 정육점에 우대갈비를 팔았습니다. 우대갈비는 LA갈비와 같은 부위인데 LA갈비가 세로로 자른 부위라면 우대갈비는 가로로 자른 부위입니다. 커서 이대로는 조리가 어렵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달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소금만 뿌려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없다면 하나 구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리를 못해도 에어프라이어만 있으면 아이들 식사 차려주기가 쉽습니다. 고기뿐만 아니라 특히 생선 굽는데 아주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넣고 돌려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요리가 끝납니다. 이렇게 잘 익어서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뒤집어 보면 아직 안 익어 있죠. 그래서 뒤집어서 다시 돌려줍니다. 고기가 두꺼울 때는 칼집을 내고 돌려주면 안에까지 잘 익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워낙 두꺼워서 칼집을 내도 잘 안 익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일단 꺼내서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 집에 괜찮은 그릇을 꺼내서 플레이팅하고 뼈 붙은 채로 사진을 찍습니다. 뼈가 보여야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레스팅하며 생일 노래가 끝나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안 익은 곳까지 골고루 익힌 후에 다시 접시에 담아 우대갈비 요리 끝. 다음엔 조기구이입니다. 이건 정말 쉽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조기구이 완성. 다음엔 팥찰밥입니다. 팥은 하루 정도 물에 불려줍니다. 그리고 찹쌀에 섞어서 밥솥에 돌리면 팥찰밥 끝. 그럼 생일상을 차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안 나왔던 요리가 있죠. 그건 엄마가 한 겁니다. 나물 요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7가지 요리라고 했었죠.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미역국 1, 감바스 2, 우대갈비 3, 조기구이 4, 팥찰밥 5, 수수팥떡 6, 물 7, 나물 3개는 엄마가 한 거. 수수팥떡은 집 앞 떡집에서 주문했습니다. 어제 같지만 그래도 7개 채웠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는 베스킨라빈스 펜타스토 맥스 케이크입니다. 웃어. 하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호 불어. 분적. 오, 생이다. 생일 선물 아빠, 가자. 저건 뭐야? 우와, 빤토킹. 에? 네? 엉토킹. 선물 마음에 들어요? 맛이 어때? 아이고, 미역국도 맛있지? 응. 건토트 친구들 구독 눌러주고 안 눌러주면 안 돼요. 그냥 꾹 눌러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